별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야. 별이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이야 별이야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어느새 저희가 몇 달을 달려와가지고 어느새 시즌1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예. 우와, 아쉬워하는 분 있으면 우리 찐팬 맞아. 별이야 팬. 너무 좋아요. 우리 별들 사랑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어쨌든 부끄러움은 누구 목? 여러분들의 목.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제멋이에요. 제멋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시즌2를 이어서 함께하게 될 누구다? SMM님. 네, 안녕하세요. SMM입니다. 네, 저 지금 그 나름 엔잡러 지영으로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의 원래 다른 소셜 미디어의 활동명은 말랑소울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SMM님이 시즌2에서 이어가게 될 텐데요. 왜냐, 정말 아쉽게도 우리 간헐적 백수 지연님께서 이제 개명을 앞두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제가 요번에 이제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브라보. 연봉 협상이 쉽지 않고요. 어떤 곳에 소속돼서 직장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부럽다. 아하, 그쵸.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직장을 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분명 힘들 거란 말이죠. 원래 한 3개월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은. 아하.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취미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팟캐스트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시즌2에는 참여 못하지만 이제 직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면 사장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상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별이야 시즌3에 꼭 다시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시즌2는 저와 함께 SMM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제 주제를 재미있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SMM님과 나름 M잡러 지영님은 이미 퇴사를 하시고 직장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한 직장인이잖아요. 취업인과 퇴사인의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세대 공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SMM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취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내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이라고 하면 2025년 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음. 작년에 결심했을 때 내년. 네, 네네. 이번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 팟캐스트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일을 하고 있겠죠. 그쵸. 네, 아무래도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취업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연봉 협상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경력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면접관님들이나 다른 곳에 어떤 면접을 볼 때도 다들 경력이 1년 그 이상을 가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 지금 물경력인가?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회사의 그 임원분들을 지난번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쉽게 그만두는 성향이 옛날보다, 그러니까 쉽게라는 의미가 진짜 쉽게 그만둔 건 아닐 거예요. 지세대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단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빠르게 관두는 거를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꾸준히 일해줄 인력이 필요한데 소중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왜 한창 이렇게 일을 쫙 뻗어나갈 때 아쉬운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을 예전에는 2년, 3년 이렇게 뒀다가 요즘에는 5년 이상 했다 할 때 경력으로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근로 환경이나 그런 인력 시장이 달라졌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경력직 같은 걸 뽑아도 5에서 7년 이상을 보시고 그리고 5년 미만은 대부분 이제 신입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지연님은 요번에 연봉 협상도 못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잘하고 마지막에 취업을 했네요. 성공! 이게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연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쉽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종종 이제 인턴
그리고 계약직. 사실 요즘 취업도 올해 정규직을 뽑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대부분 계약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파견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경력도 한 곳에 오래 못 머물게 되는 거죠. 네. 그런다 보니까 이제 경력은 한 곳에 오래 못 머무르는데, 경력은 또 애매하게 계속 몇 개월, 인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도 1년 파견직이에요. 아, 요번에 한 것도? 계약한 것도? 네, 연봉협상한 게? 그래서 그것도 또 최대가 2년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절, 짧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 대기업은 정규직을 뽑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번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을 들어가지 않았나요? 규모가 있어도 그런 곳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뽑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완전 대기업 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대기업은 완전 이제 4년제 졸업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게 나름 고용노동법이 바뀌어도 또 그거를 어렵네요.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니까 그게 진짜 창가 방패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음. 나도 뭔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래 일을 못 한다는 걸 이미 이제 지레 짐작을 하게 돼서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은 대부분 차라리 부업을 하자 하고 뭐 주말에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면으로 또 일을 알아본다거나 또 자격증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네, 좀 다양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잘만 그 환경을 조절한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을 한다면, 내가 오히려 뭐랄까 관심 있는 분야라거나 나도 몰랐던 재능 같은 걸 발견을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도 하겠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언니가 원래 한 이제 대기업 하산 이제 부류의 이제 기업에 다녔었는데 저희 언니도 비슷했어요.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한 3, 4년쯤 됐을 때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돼요. 정규직으로 할지 또 계약직을 할지. 근데 매 연마다 계속 1년 계약만 하고 연봉 협상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그 이상을 일을 해도 계속 월급은 신입 연봉이야. 속상하다. 그러면 그렇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물경력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네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연봉 협상을 했을 때도 신입 연봉 그 한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연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물경력을 하려고 의도해서 한게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아닌데, 뭐 의도해서 내 의지로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SMM님 정말 속상하다라고 공감을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저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아들이. 내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지금부터 뭐 자격증을 따게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요즘 이제 저보다 어린 세대들을 보면은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은 좀 다양하게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게 진짜 많은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1년 밖에 안 뽑는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취업 환경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차라리 할 거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변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약간 사회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막 해외 경험도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보면서도 참 비전이 좀 다르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구나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랑은 조금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SMM님 올해 장기 근속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냥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숙연하게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닌가요? 네, 왜냐면은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세대분들이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겠다. 그런 좀 많이 어려웠겠죠. 좀 일찍 태어나서 좋다? 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너무 솔직했다, 야. 그래도 됐지 뭐. 우리는 대놓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진짜. 요즘 경쟁력이 안 되죠, 요즘 친구들하고. 너무, 그러니까는, 그쵸. 스펙 같은 거나 다른 네, 너무 면에서는, 출중하고. 네. 우리 입사 당시의 환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어떨 때였냐면 제가 20살에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높은 탑 커리어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네. 그분이 이제 강연 같은 걸 하시는데 뭐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취업 시장에 있으신 이제 경력직 오래 계신 분들도 대학 학과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대학교나 학과가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요즘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중요해요. 요즘은 진짜 네. 중요하고 이 대학이랑 관련된 학과가 아니면 안 뽑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학과가 아니니까 비슷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아, 우리 일전에 그 학과 선택 문제에서 했던 거랑은 또 다르네요. 네네. 학과 선택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맞춰가면 된다 했는데 취업 시장이 지금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요즘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게 진짜 힘들구나. 진짜 이게 뭐 상상하고 그냥 막연히 알았던 그런 그쵸. 거랑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야. 청춘이 아파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꼭 아프면 그런 좋지. 너무 안 아파야지. 안 아파.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그죠? 저는 근데 사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렇게까지 막 낮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아니 근데 백수 탈출한 거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취업 전선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배님. 우리는 이제 퇴직을 했지만 인생 2막을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로서 저희도 취업해야 되거든요. 취업하실 거예요? 전 취업 안 할래요. 진짜? 네. 취업 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 저 주위에. 취업해봤었거든요, 중간에. 저 출판사 본부장도 했잖아요. 아유. 그랬는데, 일은 바쁘다. 재밌어요. 근데 제 성향상 열심히 갈아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종기까지 났었다고요. 그런데 좋아했나 보다. 엄청 그 출판 전반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총괄 편집이든 마케팅 총괄이든 아니면 또 이제 뭐 인쇄 전반에 걸쳐서 갔다 오는 그러한 과정들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고 그리고 또 제가 그림 작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너무 흥미롭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9to6 계속 오래 다니신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 9to6로 만약에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해봤죠. 9to6로 만약에 근무했으면은 저는 진짜 장기간 근속근 못했을 거예요. 또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럴까? 이게 환경이 사람을 그런가? 만들어서. 아니, 전 변동근무라서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제가 뭐 진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친구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9시에서 6시 다니는 일반 직장 상근으로 취직을 한다고 했으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 복 받았다? 이 생각이 또 좀. 자랑이 되나요 혹시? 아니, 뿌듯하죠. 저 표정 봤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이제 취업 전면적인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취업과 또 그때의 취업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서 고등학교가 그래서 특성화고라고 해서 취업 연계를 하는 특성화고가 많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교를 가긴 가야 돼. 가죠. 가긴 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연봉을 생각하면 가더라고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라 저는 찬성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오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뒤늦게 이제 공채 채용이라던가 이제 그냥 알아서 채용을 해서 온 사람이랑 연봉이 다른 거야. 연봉 중요하죠.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해서 3, 4년 일을 했는데 최근에 온 신입분은 4년제 졸업을 하고 오셨어. 근데 연봉이 그분은 신입 연봉으로 260을 받는다 치면 친구는 180.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근데 차이가 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학교 학력의 그 연수를 근속연수 비슷하게 비례하게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 딸 때도, 해당 학과에 전문적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은 일정 부분 수업 같은, 과목 같은 거 이수하면은 수련 시간 줄여주고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금방 주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절반 이상만이라도 한 3분의 2 정도 수련 기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쇄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게 꼭 같이는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친구가 그래서 대학교 그 연행 그 병행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제 친구가 하는 근무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뒤늦게 입사한 신입분은 연봉이 나보다 많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3년 경력직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 사수야. 사수인데 월급은 내가 너무 적어. 근데 이러니까 원래 연봉은 서로 안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다 한다. 다 알게 되죠. 네네. 그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네. 크죠. 근데 그분은 만약에 이후에 학교를 또 다니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훌륭한 자극제로 받아들인 거야. 그게 나의 성장을 위한 자극제. 그러니까 그거를 박탈감은 있었을지언정 그게 부당하거나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이분은 경력을 쌓아왔고 3년. 그다음에 4년째는 이분은 공부하고 작은 사회에서 뭔가 논리적인 거나 무슨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4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 기간을. 근데 서로 인정을 해주는데 연봉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느꼈으면 이분은 그 갭만 메우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냥 사이버 대학도 요새 되게 잘 돼 있고요. 방송대가 오히려 정말 빡셔가지고 졸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요? 네, 진짜예요. 특히 학교를 편입하면은 방송대를 졸업할 확률이 높은데 아예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레포티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처음에 헤매다가 관두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말고 하여튼 기타 등등 학점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야간이나 산학 협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학위를 따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자극이 왔을 때 자기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점핑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친구는 퇴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네, 아마 대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행하는 대학교 중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나 이런 게 아예 없어서 그렇구나. 왜냐면 그것도 정해져 있나 봐요. 뭔가 학점 은행제 이런 것들 대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을 못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졸업을 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차라리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가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구나. 나는 근데 집에서 가깝다고 그냥 선택했는데 학교. 그 학교를 몇 개 다니셨더라? 제가 가방끈 여러 개 얘기하지 마요. 저 너무 단무지로 그냥 단순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네. 워낙 좋아하셨어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그러니까 연구하고 발전하는 거를 항상 옆에서 지켜봤죠 저는. 네, 저는 저 키우느라고 제가 다른 걸 못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워킹맘 하시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전 못했답니다. 서로 갖지 못한 거에 대한 동경? 그런 게 있죠. 네, 그쯤이라고 해둡시다. 근데 왜 취직도 하고 싶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뭐 조그맣게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술 아트 네네. 그거죠? 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그쵸. 사업자 등록증 내셨을 거 아니에요? 냈죠. 네. 네, 이제 교육 사업인데 사장님. 깜짝아. 사장님 요새 누가 사장님이라고 죄송해요. 대표님이라고 해야지. 네, 대표님. 저 지금 세대 차이 나는 거 지금 여기서 아주 대놓고 밝혔어요. 괜찮아요. 네, 대표님. 네네네. 아니, 그래서 느끼는 거는 그거죠. 제가 이제 월급쟁이로 27년간 일을 했어요. 뭐 물론 30년 넘게 하신 분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지만 너무 30년은 너무. 전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전 27년밖에 못 했거든요. 그쵸? 이러면서. 네, 월급쟁이 했을 때가 굉장히 진짜 편했구나. 맞아. 왜 월급쟁이가 제일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샤업을 하다 보니까 실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말랑송울님처럼 자기 개발을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약간 말은 이렇게 해도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하고 싶다고 살짝 얘기했던 거는 마음의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늘 어디 마음구석 한 구석에 어느 있어요. 한 구석엔 있구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연님처럼 그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존경스러운 거죠. 그 취업난을 뚫고 그래도 해냈다. 네, 그 부분을. 근데 약간 면접 볼 때 거짓말 좀 했어요. MSG 쳐야지 무슨 소리야. 원래 안 치려고 했다가 쳐야죠. 무슨 소리예요. 막 엑셀 하실 수 있으세요?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냥 가볍게 그냥 함수 막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밖에 못 하는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배우면 입사하는 날짜까지 자기 그 말한 거를 갖춰서 가면 되잖아요. 그럼요. 제 다다음 주에 출근이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자신 없다. 하지만 아니 해볼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합니다. 저녁에. 네, 한번 도전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노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했을 때 저 노션 기초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며칠 남겨두고 노션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럼요. 네. 그게 프로페셔널이죠. 그렇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면접이나 뭔가 이런 적극적인 어필 같은 걸 할 때는 약간의 그걸 쳐줘야 된대요. 당연하죠. 네. 그 SNS 짤이 있어요. 그 산타 이력서라고 해서. 산타 이력서 또 뭐예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해외에 이제 취업 사이트 같은 곳에 산타 할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필을 만들었을 거다. 산타 할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물류창고 일한다. 이런 그렇구나. 너무 재밌다. 그런 걸로 막 되게 창의적인데 참신하다. 그죠? 너무 재밌다. 심지어 이제 나는 이제 여기 경영진으로서 이제 엘프들이라는 이제 임원직 사람급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력을 기술을 한 글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 12줄 이상을 부풀려 놨더라고. 그래서 근데 봤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맞죠. 저 그렇게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그 중간에 출판사 취직하고 할 때 저 이력서 쓰기 너무 싫었거든요. 쓰려다 보니까 너무 뭐가 가방끈도 많고 뭐가 항목이 자격증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랬는데 딸랑 이제 회사는 한 군데밖에 안 다녔어.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 거 옛날에 썼던 이력서랑 자격증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저는 챗GPT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를 바탕으로 좀 수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제가 좀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편견을 피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영문 이력서로 다른 데에 제가 내다가 한국 출판사에 낼 때는 그 영문 이력서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안 썼고 사진도 안 붙였어. 그래서 이 사람 뭐니? 하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챗GPT로 그렇게 돌리게 된 이력서를 쓰게 된 계기는 저보다 어린 친구가 난 써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했더니 쌤 저 챗GPT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왜 본인 거는 개인적인 거 안 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엥? 했더니 이력서에 써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지 한번 써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썰을 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이게 걸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밑에 그 이력서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취업 그 확정이 될 때 구비 서류를 다 낸다고 이력서에 써요. 저도 이렇게 썼어요. 쓸 때. 그래서 그 확실한 것만 써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증빙 서류 다 낼 때 없으면 결국에는 뭐 최종 합격이 안 되거든요. 되었다 한들 그냥 뭐 계약서 쓰는 시점에서 그렇죠. 안 되니까 솔직한 걸 바탕으로 해야죠.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그리고 취업을 해보니까 느낀 게 이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업들은 내야 될 서류가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연봉 합사도 정말 힘들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연봉 협상이랑 뭐 이런 거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은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MSG 수준을 넘어선 거야. 그리고 애초에 네. 이력서 쓸 때도 처음에 한 번 내고
또 다시 수정해서 내고 또 다시 수정해서 총 3번을 냈거든요. 이력서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문턱이 그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쓰다가 그냥 도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데 됐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가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름이 있는 기업인데 다들 지원을 잘 설마? 이러고 이제 잡플래닛 돌려서 봐야 돼. 네, 아시죠? 여러분 잡플래닛에 들어가서 기업 검색하면 점수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줄줄이 기존에 저도 몰랐었는데 그 다녔던 분들 혹은 지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막 그 자기 거를 사실대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너들은 모르더라고. 거기 뒷담화 다 올라와 있는데 블라인드만 올라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사실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왜냐면 요즘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도 많고 이제 취업하는 환경도 좀 넓긴 넓지만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아무튼 그 제가 바늘구멍을 뚫고 바늘구멍을 뚫고 우리 간헐적 백수님께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탈출을 했지만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자, 직장을 다니면서 시즌3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시즌2에서 게스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평일이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노래인가요, 지금? 평일에 연차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한 3개월 내에는. 그렇죠. 그쵸. 그럼 뭐 제끼고 합시다. 우린 뭐 또 쿨하잖아? 이러면서 네. 시즌3에서 뵙는 걸로 하고 우리 시즌2에서는 뭐 하기로 했죠? 시즌2에서는 이제 퇴직하고 난, 제 인생 2막에 대해서 한번. 시즌2에서는 퇴직하고 진짜 인생 2막으로 가시는 분들,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시즌2의 얘기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특성 아시죠? 항상, 무거운 것도 가볍게, 가벼운 것도 진중하게, 별거 아니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별이야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시즌2인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또 삶을 살아오고, 또 그걸 듣고 싶어요. 네,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사실 제 주변에 나름 오랜 경력의 커리어 우먼들이 별로 없으셔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27년과 30년의 경력이면 사실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35년 차입니다. 이렇게 깎지 마세요. 어마무시한데요. 네. 이런 분들의 경력과 관련해서 뭐 퇴직을 한다거나 또 그 후의 에피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도 사실 경력 단절이 되신 여성분들한테도 필요할 거고, 네. 또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저한테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번 시즌2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희가 별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야, 별이야지만 사실 진중한 이야기도 하고 가벼운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무게감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이야기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네네. 지금이 신사오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 이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바로 곧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이야기 좀 취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보았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별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야. 별이야 였습니다. 시즌2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